뭐야? 같은 얼굴, 같은 생년월일. 민재는 눈앞에 앉은 남자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변호사님들 의뢰인 얼굴로 분장도 해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생년월일이 1998년 3월 12일.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변호사는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는 도윤입니다. 1998년 3월 12일생. 접견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거 장난이죠? 민재가 물었어요. 저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접견실 안을 울렸어요. 민재는 수영복을 입은 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교도소 접견실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있지만 그 소리들은 유리창에 막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째였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국선 변호사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민재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그저 절차상 만나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죠. 민재는 평생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흐릿하게 들어왔어요. 민재는 그 빛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말이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새,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또렷한 눈빛이었죠. 민재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걸어와 민재 앞 의자에 앉았어요. 서류 가방을 열고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느낌이었어요. 뭐야?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상대의 얼굴이 자기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심지어 굳은 표정까지도 비슷했죠. 이건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재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변호사님들 의뢰인 얼굴로 분장도 해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쥔 서류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접견실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다른 접견실에 웅성거림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름이.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서류를 읽었어요. 민재. 민재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왜요? 제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생년월일이 1998년 3월 12일. 민재의 표정이 멈췄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죠. 민재는 그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도윤, 1998년 3월 12일. 접견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간수가 유리창 너머에서 이쪽을 흘끗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재는 신분증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거 장난이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재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썹의 각도, 귓불의 모양, 심지어 턱선까지도 자신과 똑같았죠.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민재의 얼굴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다른 인생을 살았을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지친 표정을 한 또 다른 자신이었죠. 이게 대체 민재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도 침묵했어요.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같은 얼굴, 같은 생년월일.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20해 전 지방의 작은 병원 분만실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진통에 지쳐 있었고 젊은 남편은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죠.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병원 안이라 참았어요.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뒤 또 하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쌍둥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 하나를 작은 인큐베이터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울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조용했죠. 의사는 손을 씻으며 간호사에게 낮게 말했어요. 연락했나? 네, 곧 오신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해진 말은 단순했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복도에 나왔어요. 남편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이들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산모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 둘 중 한 명은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났어요. 남편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아내는 마취에서 깨어나 아이 하나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한 명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품속의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래도 한 명은 살았잖아요. 그 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병원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어요. 출생아 수 2, 생존아 1, 사망아 1 출생 직후. 사망한 아이에 대한 사진도 시신인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묻기엔 너무 가난했고 너무 벅찼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고 앞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했죠. 한 명만 키우기도 버거울 판이었어요. 그날 밤 간호사는 작은 인큐베이터를 밀고 병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인큐베이터 안에는 분명히 숨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죠. 지하 기록실 앞에서 간호사는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도 보호자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신분을 묻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면 됩니다. 간호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인큐베이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맞네요.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아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어요. 출생 기록에는 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도 없었고 보호자도 없었죠. 아이를 실은 차는 병원을 떠났어요. 차는 고속도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을 돌아 한 저택 앞에서 멈췄죠.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조용했어요. 남자는 아이를 안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들어간 방에는 이미 준비된 요람이 있었어요. 새 이불과 작은 옷가지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남자가 방 안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어요.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여자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람 곁에 서 있을 뿐이었죠. 남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야. 그 말로 아이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이름을 얻었어요. 부모의 설명도 출생의 기억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망 처리된 아이는 전혀 다른 곳에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이 하나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 하나는 저택으로 갔어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 거죠. 민재는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너 하나 낳기도 벅찼다.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작은 집, 불안정한 일자리, 매달 밀리는 공과금이었죠. 민재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원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어릴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 사진 속에서도 항상 끝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그 자리가 편했죠.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어머니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때때로 가정폭력도 있었습니다. 집에 웃음이 사라진 날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민재는 학교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선생님께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존재감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죠. 점심시간이 되면 민재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도시락은 대충 싼 밥과 김치뿐이었지만 민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집에 돌아가도 나아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민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건 어린아이에게 허락되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민재는 그 생각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15살 겨울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냈죠. 민재는 그때부터 스스로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이 주식이었습니다. 16살 민재는 집을 나왔어요. 돌아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죠. 민재는 공사장에서, 편의점에서, 밤에는 창고에서 일했어요. 이름보다 번호로 불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야, 3번. 이거 옮겨. 편의점 알바 구함, 연락처 남겨. 민재는 묵묵히 일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고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을 느낄 여유는 없었죠. 19살 민재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좁은 방, 공용 화장실, 새벽마다 들리는 낯선 소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민재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적어도 문을 잠글 수 있었으니까요. 21살 민재는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택배 상하차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이었죠. 민재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23, 작은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거였어요. 배가 고팠고 돈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처음이냐? 경찰이 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느꼈습니다. 역시 내 인생은 여기쯤이구나.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 밤, 민재는 천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느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죠. 민재는 자신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태어났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다. 그게 민재가 알고 있는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민재는 교도소 안에서도 조용히 지냈어요.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과를 따르며 하루를 보냈죠. 가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지만 그나마 유일하게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민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갈 뿐이었죠. 어느 날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민재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고 변호사는 그저 절차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접견실에서 만난 사람은 민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같은 얼굴, 같은 생년월일이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게 됐어요. 나는 정말 혼자였을까? 그 질문이 민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기억 속 집은 항상 조용했어요. 넓은 마당, 잘 정돈된 거실, 사람보다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집이었죠. 도윤은 그곳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른들은 늘 말했어요. 넌 이 집의 아들이다. 그 말은 설명도 의심도 필요 없는 사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잘 살폈어요. 누가 말수가 줄었는지, 누가 밥을 남겼는지, 누가 혼자 남아있는지 말이죠. 어른들은 그걸 두고 착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였고 신경이 쓰였을 뿐이었죠. 초등학교 때 도윤은 반에서 조용한 아이들을 먼저 알아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친구가 있으면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먹을래? 그 친구는 놀란 얼굴로 도윤을 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도윤은 봉사활동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양로원, 지역 공부방, 무료 급식소였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평가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게 도윤의 이유였습니다. 양로원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도윤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도 지루해하지 않았죠. 자네는 참 착한 학생이야. 할아버지가 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도윤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좋아요. 아버지는 바빴지만 도윤의 선택을 막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마라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정은 늘 스스로 하게 두었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해봐라. 아버지의 말은 항상 간결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도윤은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대를 권했어요. 성적도 좋고 집안도 뒷받침되는데 왜 안 가? 하지만 도윤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대를 선택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어요. 도윤은 법이 이기는 도구가 아니라 막아주는 장치일 수 있다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수님의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남았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도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구조 활동에 참여했고 무료 법률 상담도 자주 나갔어요.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 도윤은 대답했어요.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아.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넌 진짜 특이해. 하지만 도윤은 자신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선 변호사를 택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는 아쉬워했습니다. 그 실력으로 대형 로펌 가면 얼마나 잘 나갈 텐데.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집에서 자랐으며 지금의 선택은 자신의 성격과 성향이 만든 결과라고 말이죠. 그 믿음은 아직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국선 사건을 맡았을 때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남자였어요. 절도 혐의였고 전과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접견실에 가는 날,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어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질문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접견실에서 만난 사람은 도윤의 모든 준비를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생년월일이었어요. 도윤은 그 순간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아들일까? 그 의문이 도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윤이 민재의 사건을 맡게 된 건 여전히 우연이었어요. 국선 사건 배정표에 이름이 있었고 도윤은 평소처럼 서류를 들고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접견실은 처음부터 평소와 달랐죠. 민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수영복을 입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를 보자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거, 민재가 말을 고르듯 멈췄어요. 그냥, 우연은 아니겠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명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윤은 서류를 펼쳤어요.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도 경위, 그날의 동선, 상황 설명이었어요. 민재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죠. 어차피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 말에 도윤은 펜을 멈췄어요.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그 말은 민재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시 오겠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다음엔 이상한 얘기 좀 해도 되죠?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들어보겠습니다. 접견실 문이 닫히고 도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국선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접견이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확인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병원 기록을 찾았어요. 1998년 3월 12일 지방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출생 기록을 복사해서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놓았죠. 출생아 수 2, 생존아 1, 사망아 1. 도윤은 인계 기록도 찾았어요. 거기엔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도 가족도 아닌 사람이었죠. 도윤은 그 기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윤은 다시 접견실로 향했어요. 예정에도 없던 면회였습니다. 민재는 놀란 얼굴로 도윤을 봤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무슨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쌍둥이였는데 한 명은 죽었다고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럼 민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죽은 애는 저랑 닮았겠네요. 도윤은 그 웃음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게 무슨 병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꺼냈어요. 사망 처리만 됐을 뿐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인계 기록이 있습니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변호사님이라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재밌네요. 민재가 낮게 말했어요. 한 명은 가난한 집에 남겨지고 한 명은 누가 데려가서 잘 키웠다니.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민재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어디서 자란 거예요? 저택에서요.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민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럼 전 운이 없었던 거네요. 태어날 때부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라는 것을 말이죠. 접견실을 나오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민재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도윤은 민재의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절도의 동기, 환경, 전과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던 삶의 조건들이었죠. 검사는 원칙을 강조했어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든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오래 넘기다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도윤은 민재의 삶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16살에 집을 나왔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했으며 그날도 배가 고팠다는 것을 말이죠.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법이 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변명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민재는 한동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제야 손에 힘이 풀렸어요. 교도소 문 앞이었습니다. 민재는 몇 걸음 나가다 멈췄어요. 세상은 자기가 기억하던 것보다 밝았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민재의 말에는 기대도 계획도 없었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죠. 도윤은 민재를 데리고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민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죠. 며칠 후 도윤은 민재를 작은 고시원으로 데려갔어요. 보증금은 크지 않았고 방은 좁았습니다. 그래도 문이 잠겼고 불이 켜졌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도윤이 말했어요. 일은 제가 알아볼게요. 민재는 물었습니다. 왜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도윤은 민재와 함께 주민센터를 돌았어요. 구직 상담을 받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민재는 서툴렀고 말수도 적었죠.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에 출근하면 됩니다. 작은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실 겁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 앉아 캔맥주를 마셨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난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민재가 캔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갑자기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민재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변호사님은 그동안 혼자 아니었잖아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만 진짜는 아니었어요. 민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나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가끔 민재에게 연락해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재는 서서히 변해갔어요.
말수가 조금 늘었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민재는 웃었어요. 이상하죠. 이제야 형이 생긴 것 같아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동생이 생긴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궁금했어요. 왜 한 명은 사망 처리됐고 왜 자신은 저택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게 됐는지 말이죠.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병원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쳤어요. 원본 출생 기록과 자신의 출생 신고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출생 신고는 다른 병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병원이 아니었죠. 같은 날짜 1998년 3월 12일로 출생 신고가 됐지만 장소가 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도윤은 더 조사했어요. 원래 병원 기록에는 쌍둥이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한 아이에 대한 추가 기록은 없었어요. 그제야 도윤은 깨달았어요. 내가 사망 처리된 아이였구나.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됐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병원에서 다시 출생 신고가 된 거였어요. 민재는 원래 부모와 함께 살았고 자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도윤은 민재를 만났어요. 형,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사망 처리된 아이는 제가 맞아요. 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은 원래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갔고 저는 죽은 것으로 처리됐어요. 민재는 서류를 보며 침묵했어요. 그럼 변호사님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은 날짜로 출생 신고가 됐지만 다른 병원에서요. 마치 그날 그곳에서 태어난 것처럼요.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만 원래 가족과 남은 거네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만 남긴 걸까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먼저 나온 아이였거나 아니면 단순히 우연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민재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저 하나만 있는 줄 알고 평생 사신 거네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은 거네요. 부모님도 저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저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도윤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 진짜 출생 기록입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어디서 이걸? 저는 원래 도윤이 아니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온 겁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우린 내가 필요했다. 도윤은 물었어요. 그래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다시 태어나게 한 겁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한 일이야. 우린 그냥 너를 우리 아들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도윤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민재를 만났어요. 형,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누군가의 필요 때문이었네요. 민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변호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형 힘들 때 저만 편안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민재는 웃었습니다. 대신이 아니에요. 우린 둘 다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도윤은 민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호사님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도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형,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민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여전히 국선 변호사로 일했어요. 민재는 작은 공장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천천히 변해갔죠. 잘 풀리진 않았어요. 민재는 가끔 실수를 했고 도윤도 힘든 사건들로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둘 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느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도윤과 민재는 한층 더 가까워졌죠. 민재는 장바구니를 들고 도윤은 목록을 확인했어요. 라면은 이거 어째? 민재가 물었습니다. 좋아. 그거 맛있어. 도윤이 대답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민재는 평생 누군가와 장을 보러 가본 적이 없었어요. 도윤도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며 민재가 말했어요. 이상하지? 이렇게 당연한 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이런 거. 두 사람은 웃었어요. 며칠 후 민재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익숙하지만 오래 듣지 못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나도 몰랐어. 쌍둥이 중 한 명이 살아있었다는 거.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죽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민재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속았다는 걸,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말이죠. 알아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민재는 도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도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어땠어? 울었어. 둘 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몰랐대. 내가 살아있었다는 거.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를 만났어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먼저 들어가고 도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동생이야. 쌍둥이 동생. 민재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죽었다던. 도윤이 천천히 다가가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윤이에요. 어머니는 도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죽은 줄로만 알았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 한 명은 못 살렸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어머니도 모르셨던 거죠.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울었어요. 내가 둘 다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자랐어요.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나마 다행이구나.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만났잖아. 어머니는 두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와 도윤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형. 민재가 캔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처음엔 억울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도윤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진짜 형제가 생긴 것 같아. 민재가 웃었어요. 우린 원래 형제였잖아. 그러게. 이제야 진짜가 된 거지. 두 사람은 캔을 부딪혔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못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같이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짜 형제가 됐죠. 과거는 바꿀 수 없었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두 사람이 찾은 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 엄마. 민재가 말했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보며 웃었어요. 많이 먹어라.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말이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민재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데려가진 애였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동생과 함께 있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도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두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명은 가난한 집에 남겨졌고 한 명은 사망 처리된 채 부유한 집으로 갔죠.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